오늘 같이 하실 두 분 전문가 소개해 드리죠. 신한투자증권 남대문 지점의 이상경 멘토 나와 있고요.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멘토도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고 또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테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은 조종의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에코프로 삼형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먼저 이화진 멘토부터 하시겠습니다. 일단은 뭐 한두 달 전부터 꾸준하게 이제 뭐 유럽에 대한 CRM의 이슈도 있었고, 뭐 인터배터리 같은 경우도 오늘까지 이제 행사가 좀 마감이 되는 만큼 어느 정도 좀 이벤트에 대한 또 선율도 좀 시각을 좀 바라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주기적으로 상승했던 흐름에 대한 그런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2차 전지나 이런 폐배터리 관련된 성장성에 대한 만큼은 추후 계속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분간은 이런 관련된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분간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는 조정이 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이상경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전망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극복하고 계속 오른 게 네. 에코프로 관련 주들이란 말이죠. 뭐 전반적으로 뭐 세론 뉴스 비슷하게 모멘텀에 희석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차익 물량들이 좀 시장에 좀 소화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차익 실현의 빌미가 물론 뭐 유럽에 대한 세부 법안이라든지 3월 말에 준비되고 있는 IRA 세부 법안에 대한 부분들도 반영이 되지만 전일에 미국과 그리고 이제 일본을 중심으로 대한민국까지 이제 협업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제재가 완화가 되면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견제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반도체를 가지고 우리나라와 경쟁을 할 수는 없으니 그러면 다른 즉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나라 압박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또 다른 해석은 원자재를 갖고 히토리와 리튬에 대한 부분들을 국내 쪽에 제재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네. 과거에는 요소수를 가지고 국내에서 어느 정도는 자원에 대한 압박을 줬는데 상대적으로 일본하고 대한민국하고 상대적인 협업에 대한 부분들을 견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기차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또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까지 좀 기반영이 되면서 에코프로 삼형제가 조정을 받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에코프로 삼형제 올해 상승률이 잠깐 나왔지 않습니까? 에코프로는 325%, 에코프로 BM 138%, 그리고 에코프로 HN이 64%니까요. 뭐 상대적으로 보면 에코프로 HN만 덜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해 보면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상승률에 대한 부담도 조금은 있지 않나. 어쨌든 지금 오늘 조정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 선두에서 달리던 에코프로가 좀 조정의 모습이 보이니까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좀 약세 흐름을 오늘 보이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말고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화진 멘토부터 얘기하실까요? 물론 NF도 마찬가지고 이제 덩달아 이제 다른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뭐 사이버 트럭도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3월 말쯤에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모터쇼가 또 열리게 됩니다. 관련된 흔한 이제 전기차 관련된 전시회가 열리는 만큼 또 새로운 또 기대작들이 서서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NF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관련 소재 업체들도 또 다른 수주에 관련된 소식들이 사실 어느 정도 좀 얘기가 좀 돌고 있는 만큼 수주가 새롭게 나온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야 이런 반도체나 로봇이나 관련 우주 항공들에 대한 어느 정도 새로운 소재들로 인한 부분들이 좀 수급적으로 좀 저장되는 부분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반영되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경 멘토는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에코프로하고 비슷하게 봐야 될까요? 뭐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성장이라든지 산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 다 동의하는 부분이고 이런 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주가에 좀 가격에 일부 반영이 되면서 현재 가격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를 평가한다라고 하면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영역에서 어느 정도는 주가가 음봉을 나오면서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가 진행이 되는 흐름인데요. 그럼 여기서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비중을 줄이면서 시장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 그러면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럼 이번 조정이 매수에 대한 기회냐라고 봤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유는 분명한데 아마
1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올해 하반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증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일부 업종들 그리고 네. 그런 LNF라든지 나노신소재,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과점에 대한 부분들로 들어가는데 그 밑단에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을 좀 사서 좀 기다리는 그런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시점보다는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뭐 2분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다려보는 좀 시장에 대한 트레이딩에 대한 영역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그리고 선두에서 많이 올랐던 에코프로 관련주들 얘기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로봇주 올려놨는데요. 삼성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지분을 더 넓혔다, 뭐 높였다 이 얘기는 이미 들으셨을 테고 그 외에도 이제 LG전자를 비롯해서 대기업들의 로봇 관심이 높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로봇주에 대한 또 뜨거운 관심이 좀 일고 있는데 이화진 멘토하고 먼저 로봇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 이제 우리나라 같은 로봇의 시장에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서비스용 로봇이나 이제 산업 로봇에 대한 부분에 새로운 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새로운 대체제로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다가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와 같은 인수 얘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최근에 이제 로보티즈 이제 탐방을 갔을 때도 그랬고 지난주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행사에서도 이제 로보티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일본 기술이 굉장히 로봇 시장에서는 굉장히 기술이 높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기술을 많이 따라잡았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향후에 대한 로봇 기술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일단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도 거의 일본에서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뭐 화낙이나 야스카와 같은 회사에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라면은 이제는 우리나라가 대기업들이 이런 관련된 중소기업들에 대한 인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로봇 회사 스타트업 포함해서 대략 한 4,000개 정도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중국과에 대한 수출로 인해서 성장 모멘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물론 오늘 좀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오는 방면은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이제 로봇 관련된 성장 자체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측면이고 중국도 2025년까지 로봇 산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굉장히 투자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발주자라고 해야 되나요?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데들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대기업들 다른 데서 인수할 만한데 그동안 투자해 놨던데 이런 데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자꾸 언급이 되면서 주가가 막 강세를 보이거든요. 이상경 멘토께서는 로봇주들 어떻게 보시고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로봇주가 있다면 어디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지난주에 이 시간에 나와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을 드렸고 네.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에 대한 방향성을 국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정을 시키고 이런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투자의 부분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을 갔을 때 2년 동안의 가장 큰 변화가 아마 서비스용 로봇이 중국 내수 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크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로봇주의 대장이라고 봤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정에 나왔을 때 충분히 매수 대응을 해야 될 수 있다라고 봤고 마지막 하나는 지난주에 보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삼성 보시라고 하는 브랜드 네임을 캐나다와 미국에서 특허 신청을 하고 발의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삼성의 입장에서는 브랜드 특허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했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투자 방안이라든지 발전에 대한 속도 부분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용 로봇이 있고 산업용 로봇이 있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AI를 접목해서 딥러닝이 가능한 대화형 로봇까지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개화에 대한 시점인 것 같고 그러면 국내 쪽에서 가까운 두산 로보틱스가 6월에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 아마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현재 시총은 한 2조 정도 내외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현재 이런 분위기가 하반기까지 쭉 이어진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관련된 기업들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T 로보틱스라든지 관련된 부분들의 그나마 시총이 2, 3천억대, 3, 4천억대 있는 로봇주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은 받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로봇주 대장주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하는 게 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조정이 나올 때 뭐 오늘 지금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좀 부담이스럽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정이 나올 때 조금 더 접근하는 방식이 가장 부담이 덜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차라리 대장주를 가는 게 낫다. 로봇주도 개화 시점이다 보니까 후발주자보다는 앞에 선두권에서 가는 회사들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화진 멘토도 비슷한 의견이십니까? 차라리 선두에서 치고 나가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낫습니까, 지금? 저는 이제 로보티즈나 로보스타와 같은 회사도 네.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게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실제로 호텔이나 병원 같은 데서도 이미 로봇에 대한 서비스가 계속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물류 로봇이라고 하긴 하지만은 흔히 직계미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엘리베이터 층간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호텔리어처럼 이제 서비스를 활동하는 모습을 지금 하고 있고 네. 실제로 지금 정부 동사무소나 일단 면사무소에도 지금 이런 서류 전달 것도 하고 있고 서울권에서도 이미 호텔에서 이제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올해에도 해외에 대한 수출도 연두에 두고 있는 만큼 이제 LG전자가 지분이 이제 8.5%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티스 물론 콜옵션 관련해서도 최대 60%까지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지만은 그러면 LG전자 입장에서도 이런 로보스타와 로보티즈에 대한 지분을 추가적인 매수할 여력도 충분히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와 관련된 가정용 서비스 로봇에 대한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실 LG전자도 이미 몇 년 전부터 꾸준하게 이와 로봇과 관련된 가전 서비스에 대한 특허를 계속 꾸준하게 출원을 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을 위해서라도 이런 로봇 관련주에 대한 지분을 주기적으로 좀 늘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LG전자 입장에서도 로봇 관련 회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이유가 분명하다, 시장 내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미 한 30%의 지분율이 있는 것들을 뭐 삼성전자처럼 50% 이상으로 높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LG전자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 두 군데 말씀드렸었죠.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스페이스X,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이 스페이스X의 한국 자회사 설립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한국 서비스가 조만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가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또 한국 서비스가 이루어질 경우에 또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는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경 멘토부터 하시죠. 아마 스타링크 쪽에서 스페이스X에 대한 부분들을 한국 지사에 대한 부분들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크게 접근을 받는 게 아마 저희가 5G 다음에 이제 6G라고 하는 부분들은 인공위성을 중심으로 끊임이 없는 통신에 대한 부분들을 구현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협력이 가능한 게 아마 인텔리안 테크 정도가 현재 업계 쪽에서는 인공위성 쪽 특히 이제 해외 매출 쪽 관련된 부분은 스페이스X 쪽하고 협업이 충분히 가능한 업체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사 출신의 CEO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MRO 쪽에서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협력이 가능하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말씀드린 대로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는 6월 정도면 전 세계 발의된 6명에 대한 부분들이 우주항공 여행을 떠나잖아요. 빅뱅의 탑을 비롯해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받아야 될 것 같고 현 정부가 집권 2년 차에 가장 크게 추진하는 두 가지 산업이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우주항공인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로봇인데 아이러니하게 이 두 산업이 오늘 주도 업종이고 주도 테마로 현재 시장에서 좀 곽강을 받고 있는데 자 그러면 산업이 커지고 정부가 밀어주고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스타트업에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트를 참 구성을 해서 대표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도니까 이렇게 좀 접근을 해도 충분히 좀 대응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한국지사 설립과 관련돼서 이제 관련주를 말씀해 주신 건지, 아니면 제가 이제 우주항공과 관련돼서 국내에서 투자할 만한 데가 어딥니까? 탑픽 꼽으라 그러면 대부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언급을 안 하셔서 스페이스X만 놓고 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전체로 봐서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보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캔코아나 아니면 뭐 이런 데가 더 나은 건지 좀 궁금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계속적으로 우주항공 쪽에서 가장 탑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과거에 카이라고 해서 항공우주가 4개 업체들이 25%씩 지분을 발의를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두산이 했고 하나가 했고 삼성이 했고 마지막으로 현대중공업이 했는데 네. 모든 기업들이 주가가 상장한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했는데 하나 같은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랑 계속적으로 협력을 하고 지분을 늘리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자에 대한 관점을 접근을 하고 있고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매출이 해외 쪽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방산에 대한 부분도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룹사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R&D가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방향성이 나오고 중장기적인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인 것 같고요. 네. 기관하고 외국인 입장에서도 음. 어느 정도는 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화진 멘토의 의견도 좀 듣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몇 개 스타링크 X에 대한 공급을 하는 회사들이 뭐 한미 반도체나 코세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공개가 됐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도 PC 업체도 이제 관련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결국에 만약에 스타링크 X가 이제 설치가 되게 되면 일반 반도체와 다르게 이런 고압이나 이런 고기능을 요구하는 이런 PC나 이런 반도체 관련 업체들도 제가 볼 때는 수혜를 꾸준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개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주가가 서서히 오르는 모습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위성통신, 저궤도 위성통신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애플이나 그리고 삼성전자도 차후에 차세대 그런 관련된 플래그십에도 이제 위성통신에 관련된 기능을 좀 탑재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우주항공 쪽으로서는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올해 우주항공청을 나사와 비슷한 관련된 부분을 이제 설립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투자들은 꾸준히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AP위성이나 뭐 인텔리안테크와 같은 덩달아 관련된 업체들도 덩달아 상승하는 흐름은 좀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다. 이슈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관심 가질 만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관심주 좀 좁혀주세요. 이화진 멘토께서는 우주항공과 관련돼서는 어디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이렇게 스타링크와 관련된 데가 이슈가 좀 강하니까 이쪽을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걸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관련된 업체는 스타링크 X도 있고 그리고 원랩이랑 카이퍼 총 3개의 업체가 이제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뭐 AP위성 같은 경우도 위성 단말기 또 제작 업체로서 실적은 꾸준하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관련해서도 워낙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빠르게 좀 올라가고 있는 편이긴 한데 결국에는 이런 위성 단말기 자체가 시장에서 더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AP위성 같은 경우도 사실 다음 주 어느 정도 일정이 제가 잡혀 있는 부분이 있었기는 한데 이게 아직 내용이 제가 완벽하게 인지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혹시나 탐방 가십니까? 네, AP위성? 탐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추후에 좀 관련된 보강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갔다 오신 다음에 AP위성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최근에 관심이 많고 오늘도 지금 주가가 스타링크 때문에 좀 강하게 오르고 있는 모습이죠. 다음 주에 나오실 때 AP위성 얘기 한번 자세히 듣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이제 업황과 관련돼서는 논란이 아직 많죠. 이게 언제 살아나냐, 재고가 좀 줄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뭐 정치적인 논란, 역사 인식 이런 걸 빼고 다시 한미일이 좀 손을 잡는 모양새지 않습니까? 특히 일본하고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분쟁들, 반도체 소재와 관련된 분쟁들 이런 것들 좀 해결되고 끈끈해지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정부에서는 6대 핵심 과제로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부장, 반도체 장비주들, 소재 뭐 다 같이 해서 관심이 좀 모아지는 모습인데요.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죠. 이상경 멘토부터 반도체주 좀 점검해 볼까요? 오늘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두 개가 맞물린 것 같아요. 지난 3분기에 감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 3분기부터는 1분기 적자폭이 8조 정도를 기록한 이후에 개선에 대한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 쪽하고 이제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그동안의 화이트리스트라고 저희가 불렸죠. 그러니까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통관에 대한 절차가 강화가 되고 이제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번거로웠는데 화이트리스트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소부장이라고 하는 부분들, 과거 전 정부 쪽에서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반대적으로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서 다시 또 내재화 그리고 3나노라고 불리는 그런 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TSMC가 따라오는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삼성과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격차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또 재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초 같은 경우에는 뭐 용인을 중심으로 해서 100조 정도 투자하는 대규모 투자 발의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동안의 제재 부분이 소부장을 중심으로 불화수소와 그리고 포트레지스트 그리고 폴리레미드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일본 쪽에서 가져오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웠는데 현재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면서 상대적으로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는 부분까지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외국인 입장에서 사는 부분이 아니라 기관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아침에 나왔던 레포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고 일본과에 대한 관계 개선까지 맞물리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낙폭이 너무 과대하다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이제 그 K칩스법이죠. 조세소위 통과하면서 이 기대감까지 반도체주는 조금 받는 것 같거든요. 이화진 멘토께서는 반도체 관련주들 어떻게 보세요? 이번 그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네. 콩쿨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 물론 감사는 아니지만은 이제 공정 전환을 통해 가지고 감사 효과라고 있을 거라고 저희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 이제 관련된 고객사의 입장에서도 그만큼 오더도 많이 줄었던 측면이고 물론 재고 자체가 아직 많기는 하지만은 이게 5월 달부터 이제 사파이어 레피지도 양산 체계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와 같은 DDR5에 대한 양산도 본격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황 자체에 대한 뭐 3분기 자체가 회복을 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은 이제 하이닉스 관련해서도 이제 2분기 때부터 감산 부분이 얼마만큼 많이 줄어들 수 있냐 여부도 시장에 크게 좀 팽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오늘 시장에 대한 반등이 아예 바닥을 찍을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최근에 뭐 AI도 관련돼 있었고 네. 로봇도 포함이지만 이런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우주 항공까지 포함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수요처가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재고가 어느 정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어제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물론 우리가 그동안 일본에 대한 비중을 많이 줄이기는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삼성전자 입장에서 향후 뭐 이런 이원화 시켰을 경우에는 물론 그런 중소기업들에 대한 그런 가격 인하에 대한 압박은 좀 어쩔 수 없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은 체크하면서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도 6만 원대 위로 올라왔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는 오늘 6.8% 거의 7%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강하게 한번 반등해주면 이게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있는데 주가적인 측면으로 딱 놓고 보면 이화진 멘토께서는 하이닉스 여기서 추가 상승이 좀 단기적으로 가능해 보이십니까? 어때 보이세요? 일단은 뭐 수급적인 부분이 좀 굉장히 좀 클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하이닉스도 삼성전자 포함해서 최근에 워낙 공매도 물량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쇼크블리 물량도 제가 볼 때는 좀 나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시장 자체가 이제 판도가 바뀐다는 거는 재고가 빨리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은 물론 KH스포츠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향후 미국과 중국 간에 관련된 이런 반도체 관련 수출 통제 이슈가 발목을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땐 주가에 다 반영됐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4월, 5월 달 부분이 어느 정도 그런 재고 부분이 얼마만큼 줄어들었냐 결국에는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했던 부분이고 2분기 자체가 감산 효과와 실제로 삼성전자의 공정 전환에 대한 이슈 자체가 어느 정도 시장에 크게 반영된다 그러게 되면은 네. 어느 정도 충분히 여기서는 좀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등이 좀 나올 것 같다. 네. 이상형 멘토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만 좀 놓고 봐보죠. 삼성전자는 주가는 이제 6만 원 위로 올라왔고 21선 위로 딱 올라왔거든요.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반등은 크지만 아직 21선이 좀 위에 있는 상황이고 네. 단기적으로는 두 회사 좀 반등이 더 있을 것 같습니까? 두 회사 전부 지금 시가총액 1위와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네. 업종이고 대부분 제 주변에 주식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일부 들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물론 반등이 나오고 주가가 좋은 흐름들이 나오면 좋은데 결론적으로는 대안이 없는 주식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을 하고 업황에 돌아서는 부분들이 왜냐하면 생산에 대한 부분들은 줄일 수가 없어요. 한번 증설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산의 양을 정해놓으면 산업에 대한 수요가 변동성이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게 되는 반도체 업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살아나고 네. 매출이 증가하고 재고가 소진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오는데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타이밍을 맞추기에는 극한의 타이밍이라고 해요. 너무 어려운 타이밍인데 현재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구간이긴 맞는데 앞서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마이크론을 중심으로 PSK, 테스 이런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바닥에서 먼저 돌아서고 아마 발주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소재 그리고 장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밑단에서 있는 업체들이 훨씬 더 관심을 받고 있는 흐름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트업체를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소부장 쪽으로 한번 가보죠. 다음 주제가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들 쪽으로도 조금 훈풍이 불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장비주들부터 시작해서 어제도 저희가 이제 반도체 중고 장비를 이렇게 플랫폼하는 서플러스 글로벌 대표이사하고 얘기도 좀 나눠봤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는 반도체 장비라든지 소재라든지 이쪽을 보는 게 낫겠습니까?
이화진 멘토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소재보다는 이제 부품 장비 쪽을 좀 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모닝 IPS 같은 경우도 워낙 이제 대표 좀 장비주로서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재밌는 게 또 로봇과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뭐 사이메스 같은 경우도 이런 반도체 웨이퍼 공정으로서 이렇게 이제 꾸준하게 굉장히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굳이 이제 IT만 볼 게 아니라 로봇과 같이 연관을 지으면은 오히려 사이맥스 쪽에서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동시다발적으로 수주를 받고 있는 이런 회사가 좀 보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경 멘토는 어떻게 보세요? 앞서 조금 얘기하셨습니다만 차라리 이쪽 보자라고 말씀 네, 주셨거든요. 뭐 네. 개인적으로 하나 마이크론 정도가 되지 않을 것 같고 그 밑에 있는 테스나 테크인 정도도 어느 정도 후발주자로서는 좀 수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늦춰놨던 부분들에 대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증설이나 그리고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된다라고 하면 장비와 소재 업체들, 특히 장비 업체들 중에서는 그런 수혜 기업들이 다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을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어떻습니까? 오늘 대신증권에서는 하반기 후공정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던데요. 너무 좋은 주식이죠. 왜냐하면 제가 네. 진짜 너무 좋은 주식인데 제가 근데 앞서는 얘기 안 하셨잖아요. 12만 원대 사서 뭐 9만 원대까지 들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정말 회사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좋은 주식인데 이제 현재 뭐 시장 평가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10만 원대 언더에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9만 원 선 아래에서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좋은 회사가 주가도 좋냐 이거는 또 시장에서 수급이나 이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도 봐야 되는데 어쨌든 9만 원 이하라고 하면 이오테크닉스도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콕 찍어서 한 건 오늘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제가 여쭤본 겁니다. 자, 두 분하고 이슈는 여기서 점검을 마무리하고요. 두 분이 오늘 선택해 오신 관심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경 멘토 오늘 가져오신 종목은 솔트룩스네요. AI 진실의 중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얘기 들어보고요. 이화진 멘토께서는 솔루엠 2차 전지 신사업 기대 오늘 2차 전지가 좀 조정을 받는데 이때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을 한번 사보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먼저 솔트룩스부터 이상경 멘토에게 듣겠습니다. 뭐 대부분 저희가 대학교를 다닐 때 도서관 입출입을 하면 이제 카드를 찍고 들어가고 대여를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를 다니면 서울대학교에서 쓰는 프로그램을 그 밑에는 있는 국공립이라든지 사립대가 따라가는 분위기인데 아마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AI가 국공립 대학과 국공립 공공기관에 다 들어가 있는 AI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국내 1위 업체이거든요. 그리고 네. 특허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국내 1위 업체이고 그러면 회사에 대한 업력이 20년 가까이 된 상태에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법무부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많이 실생활에 쓰고 있는 다산 콜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딥러닝을 통해서 이제 학습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AI를 통한 챗봇이라고 하죠. 대화형 AI에 대한 부분들이 국공립기관에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계속적으로 아마 공공기관 내에서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각각의 사업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콜센터라고 불리는 이제 이런 협력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뻗어나가는 흐름일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챗봇이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콜센터를 중심으로 대화형 AI인데 여기서 가장 불편한 점이 내가 A라는 질문을 하면 A라는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B라는 답변을 통해서 또 다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딥러닝을 통해서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상대적으로 업력이 20년이 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회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공공기관 납품에 대한 실적이 1위이고 특허에 대한 부분들이 1등이다라고 하면 현재 계속적으로 챗봇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관심을 받는다라고 하면 여전히 이런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34,000원 선 보고 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4,000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GPT 관련돼서 이제 솔트룩스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봐도 된다라는 말씀 주십니다. AI 진실의 중심 솔트룩스 목표가 44,000원에 손절가 34,000원 제시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화진 멘토가 가져오신 솔루엠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솔로엠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기 디지털 모드 사업부에서 2015년에 분사해서 일단 만든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삼성전기 출신에 대한 이제 연구원이나 이제 임원들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회사에 대한 매출은 이제 파워 모듈이나 3-in-1 보드 자체에 대한 매출이 좀 꾸준히 좀 나오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우리가 파워 공급 장치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고객사 관련된 뭐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대신 중저가 TV 쪽에 들어가는 3-in-1 보드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IT 전방 산업이 계속 수요가 부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좀 수요가 많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솔레인 같은 경우는 가장 지금 고성장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는 ESL입니다. 전자 가격 표시기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마트나 병원 같은 데 보면은 항상 디지털로 바뀌는 가격 표시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전 세계에 스웨덴이나 이제 프랑스 총해서 3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한 1년 전만 해도 일단 3위였는데 솔레인 같은 경우는 2위까지 지금 현재 올라간 모습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연간 한 33% 정도 이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마트만뿐만 아니라 이제 의류 쪽이나 관련된 다양한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ESL에 대한 좀 고성장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익 P&E와 같이 충전소 관련된 협력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충전소에서 파워 모듈을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을 향후에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조만간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충전소 자체가 어느 정도 캐파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나올 솔루엠에 대한 매출도 굉장히 기대를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솔루엠 목표가고 손절가 좀 제시해 주십시오. 예, 일단 목표가는 27,000원이고요. 또 손절가는 2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2개의 종목 소개를 받았습니다. 솔트룩스와 솔루엠 투자하시는데 전략적으로 한번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